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눈 맞춤을 몇 번 했어요. 정상인가요? 말을 걸면 반응을 안 해요. 자폐인가요? 18개월 때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기다렸대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했대요. 그러다 36개월에 다시 갔을 때 많이 안 좋다고 치료를 권유받았대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이 시간 동안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하시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든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빨리 알아차리고 미리 방법을 배워 대응할수록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니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아이를 자폐아나 ADHI라고 딱지 붙여서 선 끊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단명이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단지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발달이 더딘 거라면, 단지 소통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 그냥 경험을 제공하고 소통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진단명은 진단명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이름을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운드북이나 특정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 곳에서 뱅뱅 돌며 하늘을 보고 웃는 행동을 하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일렬로만 나열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등,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걱정되죠.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정보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지고 기준을 모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시죠. 자폐냐 아니냐 그 진단명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에서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찾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단명에 집착하면 오히려 숲을 보지 못하게 돼요. 자폐라는 이름표만 보면서 아이의 고유한 특성과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진단명을 들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으시는 걸 많이 봤어요. 진단 자체는 해결책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정말 자폐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혹은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행동이라도 아이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감각 자극이 필요해서, 어떤 아이는 불안해서, 또 어떤 아이는 재미있어서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자폐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의 이유와 맥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눈 맞춤을 했는지, 그때 아이의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손짓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더 많이 했는지, 전에는 없던 행동인지 아니면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세밀한 관찰을 통해 아이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이의 막힌 부분을 찾아서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이들은 다 변합니다. 정말이에요. 다만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이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변수가 더 많아 복잡해지긴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통해 확인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어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 계속 아이의 문제점만 보게 되고 자폐라서 안 되나 봐 라는 낙심만 커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도 확신을 못 주는 제 모습이 답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봤죠. 아이가 잘하는 것, 아이만의 작은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믿기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변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술이에요. 언어로든 놀이로든 감각적 방법으로든 아이와 소통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집에 가서 해봤더니 아이 반응이 달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엔 저도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사례가 쌓이고 쌓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빨리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느려진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전문가예요. 아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부모님 혼자서도 어려워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삼각형처럼요. 이 삼각형이 잘 만들어져야 느려진 아이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큰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해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거지 알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아이와 부모님과 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 이걸 함께 하면 아이의 발달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만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발달 지연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이의 발달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불안하게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수록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고민 함께 나누죠. 저와 함께 아이를 관찰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볼게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성장에 진심으로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